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설 연휴 사흘째입니다. 토요일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끈하게 올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요. 정치권 이야기라면 모두 서울시장 선거 누가 이길 것인가? 박영선이 이길 것인가? 안철수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나경원인가? 오세훈인가? 그리고 안철수가 대세다 하는 식으로 여론조사가 발표되죠. 여론조사가 한 10개 나오면 6, 7개가 안철수가 1위로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거품일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지속적인 방송이죠. 안철수가 단일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그랬고 국힘 쪽에서도 아름다운 경선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데 굉장히 힘든 단일화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말입니다. 조족지혈, 세 발의 피입니다. 국힘 쪽에서 단일 후보가 나오고 안철수와 단일화를 들어갈 적에 너무너무 피곤하게 국민들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상승작용을 가는 게 아니고 단일화가 국민적인 피로감을 느껴서 오히려 야권이 이기는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간혹 가다가 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지금 안철수라는 친구는 당연히 자기가 단일화 후보가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목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영선이가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누구라도 붙으면 이긴다 하는 게 나오니까 안철수가 당선자는 선거날 결정되니까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단일화, 야권 단일화, 국힘과의 단일화 경쟁에서 자기가 단일화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어요. 확고하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김종인 씨가 좋은 말을 했어요. 국힘의 선출 후보를 이달 말 안으로 2월 말로 뽑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죠. 25일 날 국힘의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4번을 한다 그러죠. 이달 말 안으로 국힘 후보를 선출해서 선점 효과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금태섭, 안철수는 3월 1일 날 단일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왜 힘들 것인가 하는 것. 벌써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토론의 여부, 또 여론조사의 방법 여부, 그리고 단일화가 끝나고 나면은 단일화가 국힘과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 그리고 그 단일화가 끝나고 나면 과연 전체 야권이 유일무이한 단일화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김종인 씨가 그 채널 A에 출연해서 이달 말까지 당 후보를 결정될 수 있다 하라는 소리죠. 25일 토론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여론조사에 들어가서 후보를 확정할 수 있다. 이건 뭐죠? 저도 몇 번 방송했죠. 국힘의 단일화 과정을, 국힘의 선출 후보 과정을 빨리 앞당겨라. 며칠이라도 앞당겨라 하고 방송을 했는데 드디어 김종인 씨가 결심을 했다. 그래서 국힘 단일 선출 후보를 빨리 내세우는 것은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일화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당연한 내용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화 과정이 이때까지 단일화 과정 그거 다 허상입니다. 허상. 네이버 댓글에 들어가면 안빠들이 그냥 김종인 씨 보고 문재인 도우미, 문재인을 대통령 만든 사람, 틀리, 치매, 틀딱 하면서 나가라 나가라 김종인 씨 나가라 이러고 있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안빠의 댓글 조작을 보면은 그 몇백 명 되지도 않아요.
안철수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의해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걸 그 친구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에서도 안철수를 지지하니 국힘은 후보 내지 마라 이 논리인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안철수는 거기에 취해 있고. 왜 단일화가 힘드냐 하면 말이죠. 되기는 될 거예요. 토론을 갖다가 안철수는 기피를 하고 있죠. 지금 토론을. 누가 봐도 안철수의 정직하고 순수하고 좋게 말해서 정직하고 순수한 토론 진행은 말입니다. 토론이 딱 열리고 나면 한순간에 안철수의 허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금태섭이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할 적에 협상을 했다 그러잖아요. 둘이 설전에 하자. 금태섭은. 근데 안철수는 설전에 결국 안 했죠. 그리고 3번, 4번 하자 할 적에도 안철수는 2번을 했죠. 그래 금태섭이는 안철수보다 힘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했어요? 박원순 9년 시정의 문제점. 두 번째는 서울시의 미래 비전. 그거 2개만 토론을 했죠. 그런데 안철수가 말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전체로 넓혔어야 됐죠. 근데 안철수는 그걸 억셉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토론도 안철수가 금태섭보다는 지지세가 많으니까 그죠? 자기 방식대로 했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죠. 이때까지 그래요. 오늘 2월 12일 오후 지금 내가 이거를 2월 12일 날 밤 11시에 찍으니까 2월 10일 밤늦게까지 금태섭하고 안철수 그럼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거기서 보면은 안철수가 금태섭한테는 또는 금태섭이 안철수한테는 금태섭이가 어느 정도 양보할 거예요. 그러면서 금태섭도 안철수한테 10년 전이나 똑같다. 마음속으로 지지를 안 하겠죠. 마음속에 지지를 안 해도 뭐 금태섭이가 새가 없으니 그렇죠? 금태섭이가 지금 당장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보선이 끝난다면은 제3신당을 자기가 차려버리겠다 하고 나오잖아요. 벌써 파열음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죠. 할 수 없이 자기가 새가 약해서 야권이 문재인을 갖다가 쳐주기를 원하니까 후보를 양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제3시대가 아니 서울 보선이 끝나고 나면은 누가 이기든 야권이 이기든 자기는 제3시대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벌써 여기서 삐뚤어졌고 그러면은 안철수하고 지금 그 국힘 쪽에서는 부산에서 4번 때려 서울에서 4번 5번 토론을 해. 그렇죠. 그럼 국민들은 부산은 부산 시민들이 본자 그러지만 서울 시민들은 서울 토론을 갖다가 안철수하고 금태섭이 그 술에 술 탄다면 물에 물 탄다면 맹탕 토론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조원이나 오신환이가 나경원이하고 오세훈을 공격하는 그런 피 튀기는 토론을 볼 것인가 벌써 결정이 난 거죠. 제가 좌우를 떠나서 제가 일반 시민이라면은 유튜브를 안 하더라도 국힘의 토론을 보죠. 더 피 튀기고 더 재미있을 거니까. 그런데 자 김종인 대표가 이달 말까지 후보를 내겠다. 그럼 안철수, 금태섭은 나중에 나온다. 하루 이틀 후에 자기들 둘이 단일화한다 이렇게 되면은 토론에 들어가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토론을 빨리 해서 안철수를 주저앉히자는 김종인의 생각이죠. 그래서 15일까지 못을 박았어요. 김종인 씨가. 15일까지 단일화 끝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2주는 선거를 해야 된다.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힘은 4번의 토론을 합니다. 2주도 아니죠. 11일 동안 4번의 토론을 합니다. 그럼 안철수하고 최소한 4번 내지 5번의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게 김종인 씨의 생각이죠.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2주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안철수가 토론에 응할 것인가? 또 안철수는 토론을 비켜가려고 그럴 것이고 토론의 주제 가지고 또 따질 거 아니에요. 저 금태섭이하고 벌써 나왔죠. 어?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비켜가기 전략에. 어? 그걸 국민이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러는데 안철수는 지금 서울시장 대서론이 자기 거다 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그게 아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은 국힘에서 지지하고 있고, 그죠? 중도층이 지지하고 있는데 중도층은 국힘 쪽으로 서행을 하고 있다. 토론을 해야 되고 다음에 뭐가 또 문제냐 하면은 그러면 토론을 끝나고 나서 토론까지 한다고 칩시다. 근데 안 하려고 조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안철수는 가진 핑계를 대가지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국힘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죠.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국힘 쪽에서 한 명 나오고 안철수하고 날찌게 그때부터 여론조사 방식 가지고 이제 막 지지볶고 싸울 거예요. 여론조사를 갖다가 국힘은 다 오픈을 해버렸어요.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한다. 그죠? 역선택이 있다면 우린 그거라도 감수하겠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율 또는 진보층 지지율이 국힘한테 안철수한테 양보하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우리는 인정하겠다. 근데 안철수는 그거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100% 시민 여론조사를 한다 그래도 그건 안철수를 위해서 오픈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론과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에서 아니 여론조사 문항을 물어보는 설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상은 20대, 30대, 40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 남성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 중도, 보수층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엄청나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냥 국힘 측에서는 100% 시민 여론조사 20대부터 80대까지 다 했어요. 근데 안철수는 가중치를 두자. 민주당을 빼자. 자기는 드루킹한테 말이야 공격을 당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아니 드루킹한테 공격을 당한 게 안철수뿐이 없나? 당시 국힘 지지자들은 당시 그 새누리당 그런 그 친구들은 그 후보들은 뭐 드루킹한테 공격 안 받았나? 그래서 여론조사 문항이 국힘 쪽에서는 확실하게 100% 시민조사 했어. 이거로 끝나는 뭘 또 세부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게 과거에 노무현이하고 정몽준하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한 일주일 싸우다가 노무현이가 1%인가 많이 얻었죠. 정몽준이보다. 그러니까 정몽준이가 연락가지고 만세 부르고 말이야. 하루 전에 말이야. 지지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 양측이 합당했을 적에 시너지 효과가 합당이 아니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양쪽이 단일화를 돼서 만약에 안철수가 단일화 승자가 되면은 국힘 쪽으로 입당을 하든가 합당을 해서 기호 2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죠. 그거 지나고 나면은 그거 없으면은 국힘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데 그렇죠. 안철수는 끝까지 나는 국힘 만들어 한다. 국힘이 파괴하는 게 목적이라니까. 안철수는 말은 그냥 지금 뭐 좋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과연 이게 단일화가 된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는 문제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쓰고도 준치인데 국힘이. 그리고 국힘이 지금 패배주의 있는 게 큰 문제라니까. 그래서 안철수가 된다. 그리고 자기는 4번으로 나가겠다. 국당으로 나가겠다. 아니 그러면 국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수를 자랑스러워하던 그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미연하의 문제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국힘 쪽에서 안철수 물치고 단일 후보가 되면은 안철수 그 항상 그랬잖아요. 끝판에 가서 막판에 가서 파토를 내는 거. 안철수가
단일화가 국힘을 뺏겼으니까 정치적인 미래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단순하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안철수가 말이 적극적으로 국힘을 선거운동을 돕겠느냐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여권이 보는 시각이고 보수 측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안철수는 애초에 단일화로 선거를 치르려고 출마 선언할 때 국힘에 입당을 하거나 합당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입당 합당에 물 건너 갔으니 지금도 국힘 쪽에서는 합당 안 하면 우리가 안 줄 수 있어. 단일화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그 안철수가 한 10개 중에서 17개에서 1위로 나오는데 그건 허상이다 그랬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국힘의 단일 후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안철수 바람이 어느 정도는 불고 있죠. 근데 그건 허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 보면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박영선이하고 안철수의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 지지층을 보면은 국힘 지지층이 73%가 지지를 해요. 국힘 지지층의 73%가 안철수를 지지했고, 국당 지지층의 73%가 안철수를 지지했고, 국당 지지층의 73%가, 그 다음에 국힘 지지층의 61%가 안철수를 지지해가지고, 박영선이한테 조금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갖고 있는 모든 지지율에 국당 지지율이 5%뿐이 안 나오잖아요. 서울시에서. 그죠? 안철수를 지지하는 박영선하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걸 보면은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70%, 80%가 국힘 지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박영선이하고 나경원이하고 붙여봤을 적에 박영선이도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긴다 나올 적에 여기서는 국힘 지지층이 65%만이 국힘이에요. 국힘 지지층이 65%만이 나경원을 지지하고 국당 지지층, 안철수 지지층에서는 40%만 지지해요. 40%만. 또 세 번째, 박영선이하고 오세훈이하고 붙었을 적에 국힘 지지층에서 55%만 오세훈을 지지하고 국당 지지층에는 24%만 오세훈을 지지해요. 쉽게 말해서 국당 지지율의 75%가 국힘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안철수가 지지를 갖다가 지지율이 1위, 2위 나오는 것은 국힘 쪽에서 지지율을 몰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당 쪽에서는 안철수 당 쪽에서는 국힘 후보들한테 오세훈이나 나경원이한테 지지를 안 한다는 거죠. 이 가상 대결에서.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실전에 들어가면 실제 선거에 들어가면 국당 애들이 국힘을 지지 안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을 치자. 그죠? 문재인을 물리치고 서울시장을 이겨서 대선 때 문재인을 쫓아내자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 국당 지지층, 안철수 지지층 사람들이 더 강하겠습니까? 국힘 지지층들이 더 강하겠습니까? 보수층이 훨씬 많이 문재인에 대한 정오와 분노와, 그죠? 문재인을 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죠. 국힘 보수층에서. 중도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니까. 그래,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 친구들은 국힘 지지자가, 국힘에서 나경원이가 오세훈이가 단일 후보가 나오면은 지지를 철회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표를 대거나 문재인을 또 찍는다는 말이죠. 현재 안철수 지지자들 5%는.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는 지금 자기 중심으로 계속 여론조사만 보고 자기가 1등 할 수 있다. 자기만이 박영선을 이길 수 있다.
내가 박영선을 이긴다는 결과로 나오는 유일한 후보다 그러는데 우선소리라는 거지. 어차피 국힘 후보가 나와도 박빙의 승부가 되고 안철수가 나와도 박빙의 승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힘 지지가 나오면은 국힘 낙연이나 오세훈에 되면은 지금 현재 좀 비토를 놓고 있더라도 어차피 건건 일측의 승부가 돼요. 그런데 안철수 쪽에서는 국힘은 안 찍는다니까요. 반 이상은.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김종인 씨가 경선 일정을 앞당긴다. 그리고 토론의 판을 깐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경선 일정을 앞당기는 건 맞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토론의 판을 깐다. 안철수가 억셉트 하겠느냐는 말이죠. 토론 1회만 하고 나면 안철수의 허상이 나오고 안철수가 공경에 처할 텐데요. 그럼 국힘 쪽에서는 토론에 한 번이 뭐냐. 우리 당 후보가 할지라도 4번, 5번을 했다. 우리 당 후보끼리도. 그럼 너는 우리가 다 더 큰 덩을 가지고 싸우는데 더 하자. 최소한 4번, 5번 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억셉트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도 안철수는 자기가 세가 약하니까 이 세가 지금 안철수가 갖고 있는 세가 국힘에서 지지를 국힘 지지자들이 몰아줬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 안철수가. 자기한테 유력하게 지금 문재인이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편집되는 여론조사를 계속 발표하는 것처럼 안철수도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소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일화 과정이 이제 한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후부터가 머리 터져요, 여러분. 머리 터져요. 그래서 지금은 물리적 결합도 안철수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경원이가 되든 안철수가 되든 오세훈이가 되든 안철수가 되든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학적 결합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 큰 세력으로 민다. 국힘 쪽으로 밀어야 된다. 계속 이런 걸 방송하는 거예요. 제가 김종인 씨의 말을 빌려서 차용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고 먼저 제가 방송을 해요. 항상. 하여튼 그렇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2021년 소해에는 돈 많이 버십시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